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란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진짜 가치는 아직까지 시장이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격에만 집중하지만 지금 XRP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코인의 차원을 넘어서는데요. 기존의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 송금 한번 하면은 며칠씩 걸리고요. 중간 수수료만 수십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XRP는 평균 3에서 5초고 수수료는 1센트도 안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0.00001 XRP, 약 0.001원 수준이죠. 일본의 SBI 리미츠 기수는 이미 XRP를 활용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이주 노동자 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말레이시아의 트랭글로, 중동, 아프리카의 파이플도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단순하게 테스트 중이 아니라 이미 수십만 명이 실제로 사용하는 송금 인프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재 XRP는 이미 신흥국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부터 XRP는 은행의 벽을 넘어서 소비자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리플레저에 도입된 XLS20 표준은요, 블록체인상에서 포인트, 티켓, 멤버십 카드까지도 일상 권리들을 토큰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SBI VC 트레이드는 고객들한테 XRP로서 리워드를 지급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여행 플랫폼 위투어는 3억 달러 규모의 XRP 기반 포인트를 발행해서 6천만 명 이상이 항공권과 공항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현재 XRP는 투자용 자산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고, 여기서 기관들은 단순하게 투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 자산으로 XRP를 들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는 리플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결제 시스템에 XRP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스페인의 산탄데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리플넷 기반의 송금을 테스트했죠. 이게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기업의 대차 대조표 안에 XRP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곧 실제 수요이자 구조적인 유동성으로 바뀌는 거고, 결국에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운용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채굴이었고요. 검증자 합의 방식으로 빠른 결제랑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를 했고요. 거래 확정까지 3에서 5초, 또 수수료 0.00001 XRP,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10분, 또 스위프트의 이틀에서 5일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NFT, 토크나 탈중앙거래소 이런 기능들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솔로제닉 프로젝트는 리플 레저 위에서 실제 주식과 ETF를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코인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모든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실험입니다. 즉 XRP는 결제망이자 자산 토큰화의 인프라로서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2025년 당시 리플과 미국 SEC의 5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결이 됐습니다. 미국 SEC가 항소를 취하했고요. 리플은 벌금 5천만 달러로서 합의했죠.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사실상의 법적인 확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부터 은행과 기관, 핀테크들이 안심하고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통화감독처 OCC 측에 국가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을 했고, 유럽에서는 이미 미카 법안이 통과되면서 XRP를 포함한 주요 자산들의 규제 프레임 안에 들어왔고요. 일본은 이것보다 한 발 앞서서 XRP를 디지털 자산으로 법제화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정렬들이 XRP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XRP 활성 지갑 숫자는 660만 개를 넘어섰고요. 기관 보유량은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새로운 경쟁 구도에 들어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CBDC, 그리고 각 국의 디지털 결제망들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거고,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만들고 있죠. XRP가 여기서 승부를 내고자 한다면은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넘어서 일상 사용으로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은행과 기업이 XRP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일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XRP로 결제하는 세상이 되어야지 진짜 성공인 거고, 그 시작점이 바로 RLUSD 그리고 은행 인가인 OCC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는 순간 XRP는 단순한 브릿지 자산을 넘어서 금융 백엔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가격이 아닙니다. 결국에 구조라는 거고, 뉴스보다 숫자를, 또 루머보다 흐름을 먼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4가지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송금 루트를 개설을 해서 특히나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OCC 국가은행에 대한 인가 승인 여부가 중요할 거고, 세 번째로 RLUSD의 공식 발행과 결제망 통합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레저 온체인 거래량이나 활성 주소 숫자가 증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4가지가 동시에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XRP는 진짜 가치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스탠다드 차타드 공식 리포트에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13만
11만 5천 달러 넘어서면서 연말에는 최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랑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가속화입니다. 실제로 10월 3일 하루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9억 8,5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80%가 블랙록 IBIT ETF로 몰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니라 제도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런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하는 겁니다. ETF를 통해서 들어온 돈은 비트코인 보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에 결제, 송금, 스테이블코인, 이 기업 간의 정산까지도 실제 금융 네트워크로 이어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XRP뿐이에요. 비트코인이 금고라면은 리플은 그 돈을 실제로 흐르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인 거고, 즉 비트코인은 자금의 저장소고 리플은 자금의 혈관입니다. ETF로 유입된 기관 자금이 실제로 결제, 송금 인프라로 연결되려면은 규제랑 신뢰의 다리를 건너야겠죠. 리플은 그 다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ETF가 존재한다는 점이겠죠. ETF는 자금을 중장기 보유 형태로 묶습니다. 즉 빠른 투기성 순환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자금이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먼저 폭등하고 알트가 따라가는 패턴들이 이전보다 늦고 또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은 왜 안 가나 이렇게 느끼는 바로 그 시점, 그때가 기관들이 리플을 저평가 상태에서 모으는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리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XRP 물량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고래 지갑의 평균 보유량은 높아졌고 신규 주소 숫자도 꾸준하게 증가 중에 있어요. 단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들이 XRP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바이낸스의 펀딩 비율이 음수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현물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급격한 청산 리스크보다 현물 중심의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XRP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3,800에서 4,100원 구간이 눌림목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인 상단 구간은 4,850원에서 4,95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도 강력하게 돌파하면은 그 다음 상승 레벨은 5,800원에서 6,000원까지 열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핵심 트리거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를 지키면서 12만 상단을 돌파하면요, 리플은 자연스럽게 자금 순환의 2번 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ETF 유입에서 비트코인 상승 랠리, 도미넌스 하락을 하면서 리플 순환까지도 이 4단계 흐름이 완성되면요, 리플은 구조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RLUSD가 붙습니다. 리플이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는 단순하게 달러에 연동된 토큰이 아니라 결제망을 연결하는 디지털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RLUSD는 통화고 XRP는 그 둘을 연결하는 엔진이에요. 이 RLUSD의 준비금은 미국 내부 은행에 보관이 되고 국제 송금할 때 리플 레저를 통해서 초고속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미 스위스, 중동, 싱가포르까지도 일부 결제망에서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즉 XRP는 실제 사용 기반 수요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뉴스가 좋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요, 공포가 클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죠. 지금처럼 리플이 너무 조용한데 이런 말이 많을 때가 바로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펀딩이 음수, 거래소 순이익이 감소되면서 고래 지갑 보유량이 증가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조용한 매직 구간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리플을 오래 들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싶은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확신이 사라진 구간에서 그 다음 사이클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 20만 달러 이야기가 나올 때 리플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간차 기회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ETF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은 결국에 결제망과도 연결되어야 하는 거고, 그 결제망의 중심에는 리플의 XR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단기 가격보다 방향성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ETF 순유입, 펀딩 비율, 온체인 고래 수급,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리플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배운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확신은 데이터에서 오고요, 인내는 구조에서 온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돈의 길 자체가 결국에 효율을 찾아 흐르는 거고, 그 효율의 끝에는 언제나 XRP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가는 여정 속에서 리플은 조용하게 하지만 또 깊게 이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 시장은 시끄럽지만요, 구조는 조용히 움직여줍니다. 이런 흐름들을 먼저 읽는 분들만이 그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하게 차트 분석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도 결국에 필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인 거고,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죠.
투자 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시장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조급하게 흔들리는 투자자분들은 늘 손실을 반복하시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투자자분들은 결국에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단기 타점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정이 온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매매랑 분할 전략을 지켜가는 투자자분들만이 결국에 중장기 우상향의 흐름을 온전히 누리실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의 안정과 원칙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기회를 두려움 속에서 흘려보내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의 변동보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변동을 컨트롤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탈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매번 그때 팔걸, 그때 조금 더 살걸, 이런 후회를 반복하는 대신에 단기 고점에서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수익이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만든 수익 경험을 쌓을 줄 아셔야 돼요. 결국에 투자에서 수익은 보유가 아니라 실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급하지 않고 원칙 붙잡으시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에게 결국에 시장은 그 대가를 돌려주게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